짜잔! 자, 오늘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로지 관련해서 영상 올리고요. 오늘 이어서 로지 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뉴스 기사에서 카카오가 대리기사들 보험료를 411억 원, 전체로 보면 제가 쓴 1000억 이상입니다. 1000억 이상대 돈을 뭐 빼돌렸다? 삥땅 쳐먹었다? 이런 거죠. 그런 기사가 떠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차후에 제가 요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기사 떴기 때문에 그 기사 먼저 한번 보시고 그 관련해서 오늘 제가 오늘 영상 굉장히 셉니다. 센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플랫폼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팀의 모빌리티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기도 합니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라고는 하지만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교섭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합니다. 이런 대리기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기업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리기사 보험료를 몰래 수탈해 왔다는 것은, 그것도 3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은 개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본 사안을 조사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기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즉각 제정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리기사 보험료를 몰래 빼먹는 그걸 즉각 중단하고 그 알고리즘을 삭제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카카오 모빌리티는 본격적이지만 몰래 대리기사 보험을 대리기사한테 전가해 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100% 인수한 프로그램 회사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1577이 대리기사의 보험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보험 정보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영업보험을 처리를 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보험사에 지불해야 될 건당 보험료 1,07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건당 보험료 1,070원을 보시는 그림과 같이 600원을 1577 같은 전화번호 대리운전 회사에게 제공을 하고 보험 정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470원은 카카오가 착복을 합니다. 건별 470원이니까 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루에 8만 콜인 카카오 앱 대리가 1년 365일 3년 동안 하면 이게 411억 원이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우 공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통한 이 이익을 대리운전 중개업체하고만 지금 나눠 먹었고 대리기사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기사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6년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출한 이후 유성콜 중소사업체인 K드라이버와 중개 프로그램인 콜마너를 인수해서 현재 전체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연간 5%씩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가 상생하기는커녕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이들을 흡수해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수한 중개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보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받아 기업이 내야 할 보험료를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대신 부과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절감한 보험료로 발생한 이익을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쓰기는커녕 중간업체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체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당 논란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만큼 사회에 공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몸집 불리기를 멈추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4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안을 조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세 번째,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네 번째,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보험 정보를 무단 사용해 보험료를 탈취하고 알고리즘을 당장 멈추고 삭제하십시오. 자, 영상을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는 기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 티맵은 보험료를 따로 저희가 보험 가입을 안 하더라도 카카오나 티맵에서 보험료를 내주고 있죠. 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지나 콜마너 같은 경우는 대리회사에 가입을 해서 저희가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 우리 사무실을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카카오에서 우리가 제휴콜을 타면 콜마너 제휴콜을 타면은 사무실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건당 보험료가 나가고 있죠. 49살 이하일 때는 1,070원이 나가고요. 나이가 더 많아지면 그 비용은 더 올라가집니다. 티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무실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대리기사가 직접 대리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면 그 건당 보험료가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건당 보험료를 우리가 가입한 대리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자, 그러면 제가 대리기사로 가정하고요, 사무실에 대리보험을 제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15만원짜리 가입을 했다. 그런데 카카오콜을 타다가 만약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 처리를 카카오 보험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입한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서 핵심이 제가 생각했을 땐 카카오콜을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카카오에서 보험 가입을 해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카카오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대리사무실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얘기는 뭐냐, 대리기사가 사무실에 가입한 사람들은요, 카카오에서는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그 대리기사는 카카오에서 자기네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대리사무실에서 가입한 그 보험증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꽁으로 하는 거죠, 꽁으로. 대리보험을 하나도 지불 안 하고. 그래서 카카오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대리회사에 가입된 기사들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다.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럼 1,070원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1,070원이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9세 미만 이하만 1,070원이고요. 뭐 55살, 60대 넘어가신 분은 더 비싸집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에서는 411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당연히 초과가 되죠. 훨씬 더 많이 초과됩니다. 왜냐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당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서 왜 411억 원을 삥땅 쳐먹었다는 표현을 왜 하고 있냐면요.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렸죠, 대리판 개판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러니까 그 키핑이 된 보험료에서 1,070원일 때 600원은 대리회사에 다시 페이백을 줘버리고 470원은 자기네가 꿀떡 삼키고, 이렇게 해서 카카오가 411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반대로 그럼 600억 원은 대리회사 페이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뭐다? 실제로 우리 대리기사들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그걸 우리를 뭐 만가일을 해주던 보상을 해주던 어떤 조치가 있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리기사는 없고 대리회사와 카카오 이렇게만 운영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에서는 카카오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부분은 티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티맷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카카오나 티맷도 마찬가지예요. 티맷 두 군데 회사는요, 그 보험료 산정해서 그거 나온 거만큼을 대리회사에 리베이트를 주고 있었어요. 리베이트. 자, 그럼 이 리베이트를 받은 돈은 그럼 모든 대리기사를 모집하고 있는 회사가 다 받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피라미드 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네가 먹고, 하위에 있는 조그만 회사들은 받지도 못해요. 위에서 다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자, 그 금액이 3년 넘게 동안 토탈 영상에서 봤을 때는 한 1011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대가 더 높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건당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한다. 그래서 뭐 2천억이 될지 뭐 2천억까지는 안 되겠죠. 2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1천 몇백억이 되는 돈이 우리의 대리기사들 보험료가 그렇게 해서 그냥 꿀떡 먹고 꿀떡 먹었다. 굉장히 부도덕하죠. 부도덕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 해석하면요, 배임입니다. 배임. 횡령 배임에 다 속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고, 특히나 카카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모의 회사가 굉장히 친국민적인 회사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제조업에서 뭐 철강 회사가 됐건 뭐 바이오 회사가 됐건 이런 회사들은 별로 국민이란 이 친밀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돈을 직접 빼갖고 가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전부 다 국민 돈이란 말이에요. 국민 돈. 국민들의 진짜 뭐예요? 코 묻은 돈. 카카오 택시며 카카오 대리며 이런 회사인데 이런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한두 푼 되는 돈도 아닌데요. 더군다나 우리 대리기사들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3개월 동안 600콜을 탔다. 600콜을 탔다는 얘기는요, 한 콜당 만약 1070이면 60만이 넘어가는 돈이죠. 60몇만 원 되겠네요. 3개월 동안. 근데 어떤 분이 3년 동안 내가 대리를 이렇게 해왔다. 그럼 금액이 얼마겠어요? 엄청나죠?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기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카카오라는 회사가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대리기사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돈 얼마 법니까? 제가 엊그저께 한 술 먹방 말고 그 전에 술 먹방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일할 때 진짜 관리비 50만 원, 60만 원 못 내서 3주 동안 물 안 나오는 물 없는 생활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리기사들인데, 관리비 없어서 못 내고 진짜 돈 20만 원, 30만 원 없어서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코 묻은 돈을 진짜 이런 삥땅을 치고 오고 있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아직도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사안입니다. 자, 영상 내용 제가 한 2가지만 좀 짚고 정리의 말씀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보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뭐 법 테두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교섭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요.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봤을 때 대표 교섭 노동조합을 정합니다. 카카오 됐건 뭐 티맵이 됐건 어디든 간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노조라는 건요, 여러분들 허가를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신고입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노조 조합원 3명이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노조 조합원 3명만 되면은 지자체 가서 우리가 이런 노조를 결성을 할 거다라고 신고하면은 3일 내로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럼 노조라는 게 결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카카오에서 교섭을 할 때 노조가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리기사가요, 작년 이제 대법원 판례를 받았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100개 노조가 있어. 근데 거기 다 교섭하자고 해. 그러면 업무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교섭을 할 대표 노조를 정합니다. 노동조합을 정해요. 어떤 뭐 기준이 있겠죠. 뭐 인원이 가장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해져 있는 이제 노동조합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교섭을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노조는 힘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 아니면 유일한 힘은 파업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못하는 노조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권위와 권력과 지위, 결정권은 그 해당되는 그 회사에 다 있잖아요. 노동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고 하는 이유는 파업을 하면 이제 어떤 회사 됐건 안 돌아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파업하고 현대기아차 뭐 1년에 2번씩 연례 행사로 무조건 파업하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섭을 하면서 협상을 이루어내는 거죠. 근데 현재 이 기사 노조는 그런 협상권이 제가 봤을 때는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노조 인원이요 500~600명 된다고 합니다. 500~600명 된다고 하고, 그럼 서울 경기권에는 한 200~300명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대리기사 노조는 경남권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경남권에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대구나 부산 이쪽에 그나마 노조가 좀 센 편이에요. 그나마. 그렇다고 뭐 어떤 힘이 강한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반대로 서울 경기권은 200~300명 가지고 노조에서 무슨 교섭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 기사님들 맨날 하는 소리가 노조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그 힘이 없다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를 보면요, 청방이죠, 청방. 법인회사 청방 같은 경우도 노조랑 어떤 교섭을, 그러니까 교섭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 뭐 제한 받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액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조 인원이 200~3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유튜버 말고 어느 정도 대리기사를 하면서 유튜버 하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구독자 수가 몇천 명대 되신 분들은요, 단톡방에 200~300명, 400~500명 있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 한 명도 단톡방에 몇백 명 있는데 노조에 뭐 200~300명 있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미비합니까? 200~300명 있다는 얘기는 5만 명 기준 해도요, 5만 명의 1%가 500명이잖아요. 그럼 1%도 안 된다는 인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제가 카카오나 어느 뭐 청방이 됐건 어디 회사에 우리가 노조에서 얘기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겠죠. 뭐 듣는 척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나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411억 원을 카카오 이렇게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대리회사에서 600억을 또 편취를 했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걸 최근에 알았다고? 자, 저는 이제 대리회사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대리회사 운영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겠죠. 이걸 리베이트 받고 있었으니까. 못 받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못 받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다 주고 있었는데 뭐. 카카오에서 팀앱에서 달마다 정산이 됩니다.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기사들이 그 콜 탄 것만큼 해서 곱하기 X 해서, 여기서 얘기한 건 600원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 나이가 더 많으시면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그거 금액만큼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례가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알았다? 어떻게 최근에 알 수 있죠? 저는 기사 내용 들으면서 이걸 최근에 알았다고?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찌됐건 몇 년 동안 관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다. 진짜 개탄하고 지탄할 노릇이죠. 답답한 얘기입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제가 오늘 또 다른 기사 하나 봤어요. 9월 16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제 옆에 창을 한번 같이 올리면서 보여봐 드릴게요. 카카오 모빌리티 4년간 파트너 지원금 3억 2천만 원 지급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파트너 3,800명에게 지난 2021년부터 인센티브를 3억 2천만 원 지급했다. 411억 삥땅 쳐먹고 3억 2천만 원 인센티브. 이게 대리기사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것도 4년 동안
4년 동안이면은 3억 2천하고 1년에 8천만 원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저희 연말에 한 번씩 자기네 콜 못 빼니까 그 인센티브 거는 거 있죠. 뭐 어떻게 타면 뭐 얼마 주고 뭐 하면 어떻게 해준다. 뭐 그거 금액이겠죠. 그거 금액 한 거를 보란 듯이 기사로 내고 자빠져 있어요. 보니까 뭐 파트너 플레이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나 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단톡 오픈 채팅방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서 봤는데요. 뭐 볼 것도 없고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뭐 알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카카오가 보험에서 뭐 삥땅 쳐먹은 게 뭐 411호라고 쳐요. 근데 이미 카카오라는 회사는 제가 지난 영상에 로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사실상 더 심하죠. 일반 대리회사는 20% 수수료를 띄면요. 그중에 10%를 페이백으로 고객들한테 적립금을 주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이놈들 다 운영을 하잖아요. 월급 주고 뭐하고 하면은 대리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콜에서 수익 버는 게 아주 수익 구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카카오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 20%를 페이백을 하나도 안 주죠. 고객들한테.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20% 그냥 고스란히 다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콜센터 인원이 없잖아요. 전화로 전화 콜을 안 받고 전부 다 고객들이 어플로 하기 때문에 콜센터 운영을 하지 않아요. 여기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하루에 뭐 8만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만 콜 돌리려면은 상담원이 제가 봤을 때 최소 4,5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건비마다 다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비 자체가 아주 적게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요즘은 광고라도 하나요? 광고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럼 광고 마케팅비도 안 들어가. 운영 뭐 직원 월급도 안 들어가. 진짜 뭐 사고 났을 때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아웃소싱 준 업체가 있죠. 아웃소싱 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뭐 몇 명 있겠어요. 거기 뭐 몇십 명 없을 겁니다. 몇십 명 인원 가지고 8만 콜이라는 현재 우리나라 대리시장의 50%를 먹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죠. 완전 꿀빠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돈을 쳐 벌고 앉아 있는데 제가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 사과 박스 하나도 보내주자 이거죠. 대리기사님들이 한 달에 카카오 원풀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에 100만원 200만원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매달. 근데 뭐 사과 박스 하나는커녕 오히려 그 1,000원 되는 빙땅을 쳐먹고 있었다. 저는 진짜 너무 환장하겠는 게 제가 한번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돈 벌면요 셔틀은 돌려주는 게 맞아요. 셔틀 운행하는 거 서울 경기권에 50대 돌리잖아요. 그거 뭐 천안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 천안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 천안에서 평택 찍고 수원 찍고 서울 올라와주면 되잖아요. 청주에서 똑같이 하나 또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북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천부터 여주부터 여주, 이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서울 시내권 도는 거, 뭐 이것저것 해도 50대 돌리면요 다 돌아갑니다. 셔틀 다 돌아가져요. 어지간한데 커버를 다 해요. 그 50대 돌리는데 새벽 시간대, 왜냐면 밤 10시에 뭐 셔틀 돌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새벽 1시부터 뭐 새벽 3시, 4시까지 한 2-3시간, 3-4시간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 돌려준다고 하면 50대 한 대당 2-3시간씩 돌리면 한 대당 한 달에 500만원 나가겠냐 이거죠. 다 포함해서. 그럼 500만원 50대 해봤자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2억 5천 투자해주면 우리들이 일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천하에서 죽으면 택트해, 지원차 뭐 찾아 그거 타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지원차 타고 올라오는 거요 그거 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험료 1원도 못 받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운수 영업할 수 있는 번호판이 아닌데 그 돈을 우리가 영업하는 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천안에서 수원 올라오려고 강남 올려고 10,000원씩 내고 올라오잖아 우리가요. 그 돈 내는 것도 아깝죠. 그거 하려면 또 뭐 지원차 있는지 뭐 하는지 막 해야 되잖아. 택트를 하면 또 사람도 모아야 되고 뭐 하고 얼마나 시간 아깝고 합니까? 대전부터 올라온다 가정해봐요. 청주부터 올라온다 가정해봐. 청주에서 한 번에 없잖아요. 청주에서 천안까지 10,000원 내고 와. 또 천안에서 10,000원 내고 또 서울 올라와. 거기서 또 집까지 또 들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개같이 일해가지고 카카오 돈 겁내게 벌게 해주고
카카오는 1,000원씩 삥 다 뜯어가가지고 몇백억씩 지에 돈 벌어 처먹고 또 몇백억은 대리회사에 그냥 주고 앉아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셔틀컷 다 돌려봤자 한 달에 2억 5천이면요 1년에 30억이야 30억.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이지만요 우리가 벌어다 주는 돈에 비하면 30억 걔네한테 완전 껌이다 껌. 1,000원씩 삥땅 뜯은 돈이 411억이잖아. 지네가 처먹은 것만 대리회사 600억 다 합하면 1,000억이 넘는 겁니다. 1,000억이. 그런데 대리기사를 생각하는 어떤 행보는 단일도 없다. 단일도 없어요. 이동 노동자 쉼터, 이동 노동자 쉼터는 뭐 노조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협약을 해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카카오에서 만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도 카카오에서 훨씬 더 좋게. 야, 제가 카카오면 진짜 다 만들어주고 안마의자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도 남아 돌거든 사실은요. 근데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답답하죠 진짜. 자 여러분들 그 1,000억이 넘는 돈이요 누구 돈이냐면요 우리 돈이라고요. 에? 우리 돈. 우리가 대리회사에 낸 보험료 내 돈이라고요. 우리 돈.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간 600콜 탔잖아요. 그럼 그것만 60만원이 넘어요. 그럼 제가 2년 동안 2년 조금 넘었죠. 2년 넘게 동안 얼추 200만원 넘어갑니다. 내 돈이 200만원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겁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500만원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100만원도 있을 거고 50만원도 있겠지만 우리 대리기사들의 피 같은 200만원 벌려면 진짜 콜 얼마나 돼지게 타야 되는데 진짜 그 돈을 카카오 대리회사랑 꿍짝해서 빼먹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죠.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사 보신 것처럼 노동조합 또 뭐 플랫폼 무슨 단체들 그 국회의원도 나왔죠. 국회의원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노동부, 금융감독원, 국토부 해서 청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노동부, 국토부, 금감원에서 이거를 빠르게 대처해서 카카오한테 돈 내놔 대리회사 일로 와봐 돈 내놔 기사에 나눠줘 라고 해서 나눠줄까요? 이런 걸 가지고 탁상 공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 제안해서 언제 법이 만들어지고 언제 실행이 되냐고요. 국토부에서 언제 이거를 뭐 하냐고요. 혹은 국토부에서 뭐 한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카카오가 어떤 기업이에요? 완전 이제 대기업 아닙니까? 그럼 뭐 그냥 누를 수도 있겠죠. 더 높은 사람들 어디 뭐 이렇게 섭외해서 야 이러는데 이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이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왔죠. 당연히 제가 봤어요. 조회수가 500조에서 600조회수 나와져 있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알고리즘 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아. 이 영상 제 영상 보면서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정작 대리 기사들도요. 왜냐면 조회수가 500, 600밖에 1000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1000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럼 이게 뭐가 이슈화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냐고. 뭐가 알려지고 이슈화가 되고 대리기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 다 알아서 야 이게 맞아? 지탄을 받고 규탄을 받아야 카카오가 뭔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상황상. 그럼 뭐가 개선이 돼? 교섭이 뭐가 되고? 그렇다 치면 방법은 뭐겠어요? 이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삥땅을 쳐먹었으면 돌려받아야죠. 우리 돈을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카카오 들어가서 내가 운행한 목록 그 나오는 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몇 콜 탔나. 그럼 내가 그 콜 탄 거에 1,000원 곱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 정당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상 노조를 결성해서 파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안 되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정당한 우리의 권리, 우리가 내 돈,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국회에서 뭐 법을
법을 만들어서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는 이 현수막 보면 국회의원 이름이 4분이 적혀져 있어요. 나와서 발언하신 분은 김포에 있는 국회의원 같습니다. 근데 그 300몇 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3-4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여론이 형성이 돼서요.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돼. 근데 저는 이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택시 조합이 됐건 버스 조합이 됐건 뭐 의사가 됐건 어느 조합이든 간에요. 뭐가 되면은 이슈가 막 돼요. 이슈가 돼서 실질적으로 뉴스 아웃뉴스 나오고 오늘 나온 기사들이 뭐 KNN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사들이에요. 이게 비중이 약한 언론사들.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9시 뉴스에 나가고 사람들 알려지고 그러면 카카오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뭔가 지네가 대책을 세우고 그 반대급부의 액션을 보여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되냐 이거죠. 납득이 안 되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대리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어렵게 일하는 걸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1,000원씩 하는 걸 그걸 삥땅 쳐먹은 게 1,000억이 넘는다? 근데 그걸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 여론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온 기사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삥땅 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저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거 얘기하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삥땅 친 것도 또 몇백억이야. 또 몇백억이야.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뭔 회사야? 카카오 회사가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뭐가 문제냐면요. 만약에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있잖아요. 뭐 굳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요. 국민 의식이 어떤 기업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 그럼 이게 사람들 알려지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그냥 끝납니다. 재생 불가예요. 재생 불가. 더 이상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저게 말이 돼 하는 순간 그 회사는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에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쉽사리 하질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날아가면 죽는다고 아니까. 카카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가 매출이 연간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근데 그 연에 그 몇백억을 이거 그 안에 누가 카카오가 진짜 먹는 건지 카카오 회사가 먹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관계자 새끼가 행정에서 다 처먹고 앉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진짜.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렸죠. 이 전용사 리베이트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대리회사에 600원씩 해서 리베이트를 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액션을 하나? 진짜 궁금해 죽겠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나온 기사처럼 일단 우리 보험료가 보험료 1,000원 넘게 삥땅을 쳐먹었다는 사실과 또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외에도 또 카카오에서 몇백억 원치를 몇백억인지 이것도 또 1,000억이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또 삥땅을 치고 있는 게 있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대리회사들 또 이 대리 바닥에 부조리하고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제가 그저께 올렸던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제 평균 조회수가 5,000 정도 나오는데 2배 정도 나왔죠. 그리고 하루 만에 10,000조회수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좋아요가 거의 1,000조회수가 나왔어요. 제가 그 술 먹어서 말씀드렸을 때 1,000명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개 정도의 좋아요가 나왔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거는 댓글이 한 800개 정도 나왔습니다. 한 800개 정도. 그러니까 이 좋아요 대비 댓글은요. 좋아요가 만약에 200이면요. 댓글은 한 3, 40개, 4, 50개? 요 정도 달리거든요. 근데 좋아요 누르신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댓글을 다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 동참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000조회수 나왔으면 좋아요 1,000개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개돼지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걸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을 못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요가 한 150개, 200개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한 5,000조회수일 때
근데 만약에 조회수는 더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죠. 근데 뭐 한 3, 400개 좋아요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희망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탁상 공론이구나, 이거 아무짝에 다 쓸모없구나, 그냥 입 딱 하고 나도 그냥 일은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1000개의 좋아요가 나오고요. 한 900개 나왔나? 90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보자. 900개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댓글이 굉장히 높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만약에 10,000 조회수가 나오는데 막 2,000, 3,000 좋아요가 나올 수도 있나? 그러니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 조금 해봤어요. 왜냐면 이 부분들은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대리 기사님이잖아요. 일반인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이고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살짝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한 10%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중에 한 8% 정도, 9% 정도가 댓글을 남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주 폭발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그런 반응이 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수년 동안 운영해온 현재 우리 대리기사 노조 연합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전국에 한 5, 600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2, 300명 있다고 해요. 근데 영상 하나로 1000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중에 800분 정도가, 그리고 다 대다수 공감 좋아요율이 99% 나왔습니다. 보통 영상이 95% 정도 나오거든요. 99%면 뭐 거의 뭐 100%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요. 안 된다, 뭐 이상 개소리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분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고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반응이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가 첫 단추를 1000명 정도만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노조의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늘어나져서 정말 3,000명, 5,000명 늘어나지면요, 그럼 아예 게임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교섭단, 우리가 노조에서 교섭을 하더라도 교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뭐 했잖아요. 보세요, 반응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이 동조 못 돌려받는다고요. 어떻게 돌려받아? 국토부에서 돌려주러 할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기사들 진짜 우리가 들고 일어서서 얘기를 하고 세상에 알리고 하지 않으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뒤져서 반대로요. 반대로 1000명이 우리가 서명하고 얘기를 해요. 5,000명이 서명을 했어. 3,000명이 나와서 우리가 집회를 해요. 5,000명 서명해서 뭐 청원에 뭐 청원을 올리든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5,000명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이요, 달라붙습니다. 그냥.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있다. 우리가 자기네들 수용시키기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여론의 불씨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카카오가 투쟁을 하고 실제로 파업을 해버리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댓글에 동참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많은데요. 몇몇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파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나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메뉴로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5,0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파업을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수요일날 하루 쉬자 하면 돼요. 일주일에 우리가 7일 일하지 않잖아요. 하루 쉴 거 아니냐고요. 쉬는 날을 각자가, 누구는 월요일날 쉬고 누구는 화요일날 쉬고 누구는 수요일날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을 정하면 된다고요. 왜? 손님들은 술 먹는 거는 매일매일 다 먹으니까. 그럼 다 같이 수요일마다 파업이야. 수요일마다 파업.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파업. 로지 같은 건 카카오톡 안 돌아가진다고요. 안 돌아가져요. 여러분들 어저께 콜창 보셨죠? 비 왔을 때 콜창 보셨죠? 어때요? 콜이 어때요? 바다에 막 깔리죠. 비 온다고 기사가 50% 안 나오나요?
안 그래요. 10% 20% 빠집니다. 기사는 많이 안 빠져요. 장비 타시는 분들 뚜벅이 나가시는 분들도 겁나 많고요. 많이 안 빠진다. 그 정도만 빠져도 콜창이 바뀌잖아.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인원들이 더 어느 정도 많이 모여서 파업해버리면요, 카카오도 그렇고 대리회사도 그렇고 꼼짝 못 해버려요. 어떻게 할 거냐고. 콜이 안 빠지는데. 그리고서 얘기하는 거지. 과도한 요구하자는 게 아니잖아. 니네가 삥땅 치는 우리 돈 돌려줘. 응? 국토부 기다리고 국회의원 법제전 이거 못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게 되지가 않는다고. 안 된다고. 못 돌려받는다고 우리 돈을. 여러분들 카카오 내 정보 보세요. 예. 내가 3,000콜 탔다. 그럼 300만 원이에요. 5,000콜 탔다. 500만 원이라고요. 1,000콜 탔다. 100만 원이라고요. 또 말씀드렸죠? 그것만 삥땅 친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응? 그 정도 우리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돈 벌게 해주면, 응? 셔틀 정도는 우리가 운영하게 정당하게 요구해서, 지원차 타다 사고 나서 뒤지면 끝난다고요. 보험료 10원도 못 받는다고 우리는요. 불법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보험 혜택도 못 받는. 지원차 뭐 안전하게 다닙니까? 겁나 쏘죠. 자, 제가 짧게나마 2년 정도 대리 이 업에 들어와서 이 바닥 들어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요. 저도 20년 동안 여러 가지 파트에서 사업을 해왔었잖아요. 2025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세계 경제대국 10대 안에 들어오는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시스템, 이런 부당한 방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조는요. 제가 봤을 때 대리 바닥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 이런 부당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뭐지 이게? 야, 우리나라 2025년도 대한민국에 이런 진짜 병신 같은 곳이 있다고?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라고 고민했을 때 정답을 찾았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때문에. 대리 기사들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연령층이 젊어지고 뭐 했죠. 불과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나이대들 다 연령이 너무 높고 또 너무 힘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뭐 유튜브 이렇게 활성 많이 안 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많이 안 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놀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리회사든 카카오든 야 병신들이야. 야 저 노인네는 다 병신들밖에 없어. 이렇게 하든 저야 뭐 어떻게 할 건데 지네가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부조리,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큰 대기업에서 기사들 1,000원씩 삥 뜯어먹는, 그렇게 해서 대리회사에 600원씩 해서 600원 빼주고 지네가 400원 넘게 헤쳐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말이 되냐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그것도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어디 저 노래방에 주류 대낮 갖다 주는 주류 회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요. 카카오에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게. 우리를 얼마나 개돼지 병신처럼 쳐다봤으면 이런 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일전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에서 셔틀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그때 댓글에 어떤 분 어떻게 달았냐면요, 이렇게 달았어요. 그거 하면은 택시 조합에서 택시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냐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택시기사, 택시 노조는 노조고 대리기사는 걔 병신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거죠. 현재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럼 택시기사는 뭐 사람이고 대리기사는 개돼지냐고요, 제 얘기는. 택시 노조는 노조고 우리는 노조를 못 만들고, 아니 만들어져 있죠. 아무런 힘이 없냐 이거죠. 현재는 없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 힘만 만들어내면요, 제가 봐서 어느 노조보다도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대리기사 노조입니다. 왜냐, 칼자를 그냥 우리가 쥐어버려요.
일주일에 다 같이 합해서 하루 쉬는 날만 똑같은 날 쉬면 땡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들이. 응? 그럼 세상에 바로 알려져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KBS, MBC 바로 와서 취재합니다. 1000명, 3000명 나가서 광화문이 됐건 국회의사당 앞이 됐건 나와서 집회 열잖아요. 바로 그냥 뉴스에 바로 나가요. 오늘 나온 카카오 기사가 조회수 500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이 다 알게 된다고요. 대리기사 1000원씩 삥 떠서 몇백억 헤쳐먹었다 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카카오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네? 요즘 안 그래도 카카오 이미지 안 좋죠? 네.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대응을 어떻게 안 하겠냐고 자기들이. 그럼 그 다음에 그 대응에서 끝나요? 말씀드렸던 건 셔틀이 됐건 쉼터가 됐건 여러 가지들 부조리한 것들 바꿀 수는 다 바꾸고 만들 수 있잖아. 로지, 콜마너, 대리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기사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국회의원께서 대리기사 수수료가 20%다. 거기에 추가로 어플비까지 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내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던 또 기사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을 정도로 그랬었던 부분인데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행동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처우를 받고 일을 해오고 있었죠. 근데 그러고 된 변화가 없었던 거는 제대로 된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게 첫 번째라고 봐요. 그런 얘기가 전파되는 것도 전혀 없었고 모르고 있었고 오늘 드렸던 얘기조차도 아예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몰랐었지만 제가 대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오잉 이런 리베이트가 나온다고 저는 그때 이제 이미 알았었던 거죠. 아 이게 구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저희 기사님들이 카카오콜을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접수를 하는데 사무실 번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물어봤죠. 그렇게 해야 된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이런 그저께도 제가 있는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리기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말씀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아직도 드릴 말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것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계속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영상도 다 찍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 길이만 해도 꽤나 길어지고 또 뭐 편집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일하는 영상을 못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내일도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도 오전 10시에 확탁 타는 거를 10만원치 또 예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내일 나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더 정신이 없고 바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저께 올라간 영상이요. 유튜브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어요. 하이퍼 영상을 해가지고요. 50만 구독자 아래인 유튜버들을 상대로 해서 하이퍼 점수 주는 게 있대요. 새롭게 나왔어요. 댓글에 보면은 옆에 점이 2개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으로 손가락 슬라이드 이렇게 하시잖아요. 슬라이드 하면 옆에 하이퍼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면은 그 영상에 점수를 줄 수 있나 봐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기능이어서. 그런데 그저께 제가 로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이 하이퍼 순위에 100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97등? 100등? 그러니까 유튜브 전체에서 그저께 올린 대리기사 제가 올린 영상이 전체 영상에 100등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어찌 보면은 유튜브 전체에서 이 영상이 100등 안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요거가 이제 일주일에 한 사람당 3번씩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 어저께 영상에서 점수 주셨던 분들이 한 영상에도 3번을 다 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세요. 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이걸 보면은 좋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에 옆을 딱 누르시면 하이퍼 뜨시면은 3번까지 점수 중에 가능하니까요. 3번씩 다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영상에 3번 다 쓰신 분들은 이 영상에 점수를 못 주더라고 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힘을 합하고 하다 보면 또 생각들이 다 같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을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즈음에는 정말 대리기사가 일하기에 너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